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눈이 좀 휑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젯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백투에덴 TV 유튜브에 1시간짜리 강의가 한 1500편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그냥 쉽게 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밤새 그래도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하고 새벽 3시까지 파워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이제 잠깐 눈을 좀 붙이고 새날을 맞이하면 좋겠다 하고 저장을 했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계속 했는데 날아가서 저장 안 한 거 불러내는 것도 시도해보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안 돼서 다시 그때부터 아침 밥 먹는 시간까지 꼬박 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또 준비했는데 또 아침 먹으니까 우리 열심히 특심한 우리 손 목사님께서 하루 종일 한 서너 군데 방문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전 이렇게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이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목사님 그리고 또 거의 모든 교인들이 또 이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교회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약속한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교회가 아닌가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알게 모르게 축적된 여러 가지 영육의 독소들을 깔끔하게 정결하게 씻으면서 정결하게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대 약속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 교회 위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건강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 동기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해서 건강 강사가 된 분들도 있고 또 어찌 하다 보니 이미 건강에 대해서 의학 박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많이 아는 것이 있는데 이걸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고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건강 강사가 된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어디가 아파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의학을 단 한 과목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단지 말씀을 연구하면서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에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린다는 말씀을 가슴속에 특별히 깊이 느끼면서 이 땅에 살면서 꼭 그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싶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가다 보니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때 치료의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딱 하나 따라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쏟아질 때에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만큼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밀려온다라고 하는 또 약속을 받는데 저는 그 말씀 속에 이렇다 그러면은 믿습니다. 언젠가는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들이 밀려올 텐데 과연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하늘의 기별을 전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저는 기도하면서 계속 그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광릉내 요양원,
덕유산 요양원, 우리나라 최초의 여수 암 전문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에덴 요양병원을 질 때에 제가 설계부터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강당을 1000명 강당을 설계도에 넣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 산속에 무슨 1000명 강당이 필요하냐. 저는 언젠가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결국은 500명으로 줄여서 강당을 이제 설립을 했는데 이제 오픈을 하니까 200병상이 꽉 찹니다. 그런데 저는 기쁨보다는 200명밖에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던 마지막 늦은비 성령 프로그램하고는 뭔가 좀 안 맞아요. 아무리 많이 와도 웨이팅 리스트만 있을 뿐이지 200명. 그러면 또 지면 되지 않느냐. 그거 하나 짓는데 150억이 들었어요. 아주 씨름했습니다. 안타깝게 더 저도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몇천 명, 몇만 명 올 때 어떻게 할까? 호텔에서 하면 될까? 미국에서도 여기저기 많은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은 에덴 동산에서 부절제하고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려면 절제하면서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서 들어가야 될 텐데 주방을 내놓지 않아요. 요리사가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새천년 맞이 늦은비 성령 충만을 위한 이 대 힐링 캠프를 베이커스필드부터 LA 전체 샌디에고 지역까지 17교회 연합으로 하게 됐고 2,5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고 마사지, 수치료 다 하는 참가자들이 500명이 넘었는데 호텔 하나를 채우고 두 번째 호텔을 채웠어요. 그런데 음식에서 걸리더라고요. 호텔 음식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래서 올림픽 교회 주방에서 요리를 500명분을 만들어서 하루 3번씩 러시아워를 꿰뚫고 호텔까지 와서 이 음식을 먹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정말 치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는 그 간증을 마지막 날 들을 수 있었고 일주일 뒤 마지막 날 74명이 침례를 받는 모습도 봤습니다. 야, 이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좀 뭐가 더 되겠다. 저 혼자 날라와서 딱 하루 스태프들 훈련을 시키고 그 팀을 데리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뭐 하니까 좀 뭐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합니까? 죽을 뻔했대. 진짜 죽을 뻔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체조도 얘기가 달라요. 체조 책임자 강사 한 명을 세웠는데 저쪽 잔디반 끝에 있는 500명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야, 이게 보내줘도 감당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500명도 감당이 안 되는 프로그램인가? 그때부터 몇천 명, 몇만 명을 언젠가는 보내주실 텐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 기도 제목은 계속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자꾸 호텔 주방장은 레시피만 주면 다 해준대. 밥이 굴러다녀요, 밥이. 한국 요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먹으면서 해야 치료의 기적이 일어날 텐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녹즙을 짜가지고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고서 이제 답을 찾았다. 그냥 누르면 나오거든요. 뭐
적당하게 찌세요. 한국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식 요리는 전수가 안 돼. 얼만큼 뭐에 알맞게 부세요. 전수가 안 돼. 근데 녹즙은 그냥 많이 오면 뭐 사람 사가지고 누르면 돼. 야, 이제 답을 찾았다. 그런데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짜는 거 힘들대. 그럼 짜지 말아라. 내가 만들어 갈게. 저장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가는데 우리도 힘들어서 못 짜겠어요. 여름엔 가다가 썩어요. 야, 이것도 아니구나.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다가 이 발효 기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연 식재료들을 밖에서 다 소화를 시켜서 먹으면 저장기간도 2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냥 생으로 짠 것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또 함유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거다 싶어서 처음에는 한약 재료 베이스로 몇 년을 했는데, 이 한약 재료는 아주 뜨겁든지 차든지 한 것들을 가지고 약을 씁니다. 어떤 체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려면 반만 년 동안 우리가 먹어서 검증한 그냥 음식에서 이 모든 필요한 영양소들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 특별한 알러지가 없이 지금까지 알러지나 뭘로 한 번도 고생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명을 듣고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 전달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달이 잘 안 돼요. 끝없이 질문이 오고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우리 홈페이지 유튜브에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밤새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이 프로그램을 해본 제가 일단 딱 1시간 동안이라도 먹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지 무조건 먹으라고 해서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고 왜 이것을 먹으면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것을 1시간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백죄된 디톡스, 효소 성분 및 먹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내일부터 이것을 직접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실천하면서 평생 먹어오던 식생활 습관을 스탑시키고, 그러면은 이 관성의 법칙이 딱 차단되면서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모든 습관의 회로가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지 잘 듣고 난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결심하면은 그 결심이 가능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냥 디톡스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가 살아오던 이 생활의 습관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게 틀렸으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요. 커피가 해롭다. 인정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구나. 이제는 안 마셔야 되겠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들,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커피, 카페인 중독, 그냥 의지만 가지고 끊으라고 할 때는 어려울진 모르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단 우리 몸속에 입력된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본능은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루 세 끼 먹던 이 식욕의 본능을 일단 스톱을 시키는 엄청난 일을 우리는 내일부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던 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들어보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나는 어떻게 먹어야 되겠다 결심하면은 그것이 가능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그게 가능하면은 그 사람 의지 강하네.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됐겠지. 과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가, 여기는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섞여 있지만 한 무리가 똑같이 시작했고 그것이 똑같이 변해질 수 있다.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을 승리하는 한 단체의 승리가 나타나면 이건 과학입니다. 이건 논문이에요. 이건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의 거의 70%, 80%는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온 생활 습관병인데, 생활 습관 고치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단체가 생활 습관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 다음 못 이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투에덴 디톡스를 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먹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은 일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 가지 질병이 떠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질병은 하나의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진리들이 발달하다 보니 동서양이 만납니다. 서양의학에서 제일 유명하다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하기를 지구상에 한방보다는 조금 구체적이에요. 그냥 만 가지가 아니고 세봤나 봐요. 3만 6천 종류의 질병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은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면 결론이 같아요. 그러면 모든 질병이 독소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면은 질병 치료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독소를 털어내가지고 버려주면 치료되는 것 아니겠어요? 버리다, 독소, 탁시피케이션, 디탁시피케이션. 바로 디톡스를 하면은 모든 질병이 예방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디톡스가 내 몸속에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행되는지를 이미 누군가가 밝혀내지 않았을까? 의학이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 그래서 찾고 또 찾아보니 이미 1947년도에 우리 몸속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모든 독소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독이 되는지 의학적으로 다 밝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R.T. 윌리엄스 박사가 논문을 발표하는데 디톡스 메커니즘, 그 논문에 이렇게 자세한 도표를 올리면서 이 독소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밖으로 버려지는지, 크게는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으로 처리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마다 어떤 영양소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혀놨어요.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모든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비방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참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1947년도에 이 엄청난 사실들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지금도
이 도표의 그림 그대로 약학대학의 독성학 교과서에 딱 올려져 있는 걸 봤어요. 의과대학에서도 간호대학에서도 1947년도에 발표된 이 1단계, 2단계 메커니즘이 그대로 수정되지 아니하고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엄청난 발견을 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독소를 다 버리면서 질병도 치료했어야 되는데 치료 임상 사례 쪽에는 거의 사용이 안 됐다라고 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고 보니까 이 발견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약을 개발하면 그 약의 독성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독이 되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이걸 증명해야 허락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 이론이 들어가면서 의학계에서 가장 많이 돈이 나오는 이쪽에서 역할을 다하다 보니 다른 데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내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그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은 치료될 거야 이게 아니고 이 디톡스 메커니즘을 충실히 따르면서 왜 모든 사람의 몸속에 독소가 생기면은 디톡스 메커니즘이 가동이 되면서 딱 버려지면 질병이 치료될 텐데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독소가 여전히 여기에 군림하면서 질병을 만들지 하고 보니까 그 디톡스 굽이 넘어가는 아리랑 고개마다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분들은 그 영양소를 잘 안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메커니즘은 있는데 가다가 어떤 아리랑 고개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헐떡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이 디톡스 메커니즘을 이제 한 바퀴를 좀 돌아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때 어떤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지 그 영양소는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진짜인지 한번 일주일 동안 실행을 해보면서 우리 몸으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에덴 동산에서 등지고 나온 이래로 이 지구는 독소로 오염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먹거리도 오염이 돼서 결국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 보면은 독소가 음식과 함께 공기와 함께 몸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몸속에서는 이 독소들을 배출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장에서 영양소는 흡수하고 독소는 그냥 계속 지나가던 길 가게 해서 결국은 변과 함께 배설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 독소는 이 소장의 육물을 통과하든지 소장 그 벽세포를 친밀결합 단백질로 탁 붙여놔서 독소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음직스러우면 독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대더라. 먹었어. 이게 용량이 있지 너무 과도하게 들어와서 이 독소가 그 친밀결합 단백질까지도 녹여가지고 장두수 증후군이 찾아오고 내 몸속으로 흡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내가 그 독소에 그냥 패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독소를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다 긁어 모아서 어떻게 네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인 양반 괴롭히면 안 된다.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소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있고 지방에 기름에 녹는 지용성 독소가 있는데
수용성 독소는 들어왔어도 물에 녹으니까 땀으로 나가기도 하고 눈물로 나가기도 하고 소변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큰 위협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용성 독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기 속에 있는 기름층 속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찰떡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나가요. 그래서 이 지용성 독소까지도 어떻게 해독이 되는지를 윌리엄스 박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지용성 독소가 문맥을 따라서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려오면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는데 1단계 해독은 저절로 진행이 안 돼요.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이 있어야만 진행이 됩니다. 이 효소들이 기름 보따리를 부시락 풀어서 그 속에 있는 독소를 끄집어내는 것이 1단계 해독입니다. 그래서 1단계 해독이 이 효소의 도움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산화를 시켜서 환원을 시켜서 때로는 가수 분해로 때로는 수화 방법으로 탈할로겐 이 반응으로 글루타치온 항산화 반응으로 여러 가지가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러나 이 영양소가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 기름 보따리가 부시락 풀어지면서 독소가 딱 끄집어 내지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나온다는 사실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아까 만병의 근원은 뭐 때문에 생긴다 그랬습니까? 활성산소. 디톡스 잘못하면 하다가 없던 병까지 얻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자,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두더지 나오자마자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활성산소를 잡는 항산화제라고 하는 영양소를 꼭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물금식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기가 오염되어 있고 물이 오염된 독소가 너무 가득 찬 세상에서 물금식 잘못하면 여기서 걸려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꼭 먹으면서 해야 부작용이 없고 해독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 1단계 해독이 딱 끝나면은 드디어 기름 보따리 속에 있는 독소가 끄집어 내졌으니까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단계 해독의 내용은 물에 녹는 독소가 됐으니 물이 흐르는 림프관이나 혈관까지만 얘를 어찌어찌 갖다 올려놓으면 흘러 어디론가 몸 밖으로 버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얘가 한번 들어오더니 이 집이 너무 좋다고 안 나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스 박사는 이 독소를 어디론가 끌어다 놓으려면 얘를 포승줄로 묶어주는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포함 영양소를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디톡스 하는 분들이 여기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단계 해독으로 기름 보따리 속에 있던 것을 끄집어 내놓으면 독성이 더 강합니다. 알코올을 1단계 해독을 해주면 이산화탄소, H2O 물,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로 쪼개주는 것인데 알코올보다 이때 끄집어내준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이 더 강해요. 그래서 빨리 2단계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2단계가 진행되는 메커니즘도 여러 가지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항산화제와 함께 진행하는 것, 글루타치온과 함께 결합해서 끌고 가는 것, 아세틸기가 또 메틸기가 또 아미노산이 포함 영양소 역할을 해주면서 끌고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영양소를
신경 써서 먹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혈관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흘러 몸 밖으로 버려주면 2단계 해독이 끝나는 것인데 어디로 버려줄 수 있을까요? 혈관 타고 가다 보니 여기 구멍이 보이네. 무슨 구멍이에요? 땀구멍. 이번 기회에 땀을 많이 흘려줘야 됩니다. 또 땀으로 버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끌고 가다 보니 신장이라고 하는 장기까지 가게 됐어요. 그럼 뭘로 버려주면 좋아요? 소변으로 버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소변을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에서 가장 많은 독소가 해독이 될 텐데 해독이 되면은 쓸개 주머니에 좀 모아놨다가 담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버려주면은 소장, 대장, 직장 지나가다 어디로 나가면 되겠어요? 대변과 함께 나가면 돼. 이번 기회에 변을 또 잘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해독을 윌리엄스 박사가 복잡하게 그린 것을 제가 간단하게 제식으로 요약을 한 도표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과정에서 1단계 해독은 하루, 이틀, 3일이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2단계 해독이 이제 3일, 4일째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1단계 해독으로 장기에 붙어있던 독소가 풀어져 나와서 혈관으로 돌고 있는데 아직 2단계는 맞춰지지 않은 그 어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풀어져서 어디로 나갈까 도는데 아직 나가지는 못한 그 시점이 있어요. 그 독소가 뇌혈관을 타고 돌다 보면은 머리가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위장에 뭔가 나쁜 것들이 있어서 그 독소를 풀어 제치다 보면은 위장이 좀 더부룩할 수도 있고 메스꺼울 수도 있고 심한 사람은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치료가 잘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명현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119를 불러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하지만은 치료가 잘 되면서 나타나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디톡스 하는 분들은 카톡으로 서로 계속 상태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지켜볼 거예요. 이건 119로 가세요. 뭐 이것과 상관없이 우연히 거기 가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은 제 경험으로 볼 때에 전형적인 이 2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독소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니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1단계 해독은 지용성 독소의 기름 보따리를 풀어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끄집어 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는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수많은 종류의 효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들이 많이 나오니까 항산화제를 꼭 공급해주면서 해야 된다. 2단계 해독은 포승줄로 묶는 포함영양소가 있어야 된다. 끌고 버려주는 곳이 소변, 대변, 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때보다도 좀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면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윌리엄스 박사가 밝혀낸 것처럼 이게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양소가 있어야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요 영양소들을 잘 안 먹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효소를 할 수 지금 당장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언급은 하지만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성분들이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걸 좀 일반 식사할 때도 좀 많이 먹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좀 강의를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1단계 해독에서 기름 보따리를 풀어줄 때는 수많은 비타민 B1, B2, B3 이 복합체들이 필요하고 글루타치온, 불포화지방산, 구리,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이런 영양소들이 있어야만
기름 보따리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항산화제가 꼭 있어야 되는데 시스테인, 메티오닌, 타우린, 실리마린,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또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또 포승줄로 묶어주는 수갑을 채워주는 포함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글루쿠론산, 아세틸기, 메틸기, 황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할 수 있지만은 디톡스가 진행이 되려면은 굽이 어떤 영양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족해서 지금 버려지지 않고 질병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 더 먹어주면서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단계 과정에서는 여기 여러 종류의 영양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제가 이쪽 저쪽 여러 분야에서 영양을 공부했지만 어느 단일 품목의 과일이나 채소 가지고는 이 모든 영양을 충분히 다 담을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여러 종류의 영양소들을 이 영양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는 뭘까? 논문을 통해서 그 챔피언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먹게 되는 백퇴된 간이라고 하는 건강 기능성 식품에 다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조합을 이루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항산화제도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1단계 해독이 잘 진행되도록 백퇴된 간에 그것을 이제 집어 넣어놨고 2단계 해독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포함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백퇴된 식 속에 다 정리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끌고 버려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땀과 소변으로 버려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땀은 운동하면 날 수 있고 또 찜질을 하든지 반신욕을 하든지 한 번씩 해야 돼요. 땀을 한 번씩 분명히 내줘야 머리가 덜 아픕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소변으로 버려주려면 소변이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장과 방광을 건강하게 해주는 여러 재료들을 찾아서 백퇴된 차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간에서 해독이 된 독소들은 잘 해독을 해서 대변으로 버려줘야 되는데 대변이 또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대변을 잘 만들어서 버려주는 데 필요한 장내 미생물들을 잘 유익균을 좋아지게 해주는 것을 넣어주면서 대변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백퇴된 장에 넣습니다. 예전에는 열 몇 가지를 가지고 막 복잡하게 했는데 이렇게 4가지 보따리로 싸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4가지 정도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백퇴된 차에는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한번 봅니다. 백퇴된 차는 이 신장 기능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소변으로 잘 독소를 버려주도록 해주는 백퇴된 차가 있는데 그 이전에 땀으로 나가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디톡스 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해서 땀을 좀 흠뻑 빼주든지 또 찜질을 하든지 사우나를 하든지 족욕을 하든지 반신욕을 하든지 땀을 한 번씩 빼줘야 돼요. 아니면은 독소가 풀어져 나왔는데 아직 나가지 못하고 계속 돌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땀을 한번 쫙 빼주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꼭 디톡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퇴된 차, 그러니까 뭐 차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뭐 가루가 들어있어. 네. 자, 저도 처음에 실수를 했어요. 이런 걸로 처음에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연구를 해보니까 캐나다 맥길레 연구진이 자세하게 확인한 것은
요 티백이 종이가 아닙니다. 종이도 일부 있지만은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 있어요. 뜨거운 물에 이걸 울거내다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티백 한 개 한 포를 끓일 때에 미세 플라스틱이 147억 개나 검출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그 논문 2019년 11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딱 차 한 잔 끓일 때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116억 개, 그보다 더 작은 나노 플라스틱이 31억 개가 차에 녹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은 엄청난 환경 호르몬들이에요. 수많은 질병들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백투 에덴에서는 포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발효시킨 미세한 가루들을 그냥 물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마시도록 최신에 나온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런 차를 만들었는데, 차인데 차가 이상하다라고 하지 말고 이게 업그레이드된 차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어떤 게 들어있는가 하면요, 소변으로 독소를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니까 이뇨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걸 막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오미자, 산수유, 결명자, 황기, 마테, 스테비아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또 이 장 기능과 신장 기능과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요것도 넣어 있고, 배변 기능을 얘는 또 원활하게 하면서 대변, 소변을 같이 도와줍니다. 5종 발효물, 현미, 호박, 녹두, 아로니아, 다시마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발효시켜서 넣기도 했고, 가장 중요한 비타민 12종류가 여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과 신장이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장에서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법이 허락하고 있는 19종류가 적절한 비율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도 자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자라게 하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도 또 넣고, 그리고 미네랄도 8종류를 넣는데, 그 중에서 황기는 신염 부종을 완화시켜 주고 이뇨 효과가 있고, 면역 기능이 또 높아지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결명자는 뭐 눈 좋아지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논문을 보니까 이뇨 효과, 변비 개선, 소염 효과가 있고, 산수유는 신장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이뇨 효과, 당뇨 개선, 항균 작용, 오미자는 기력 회복,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증강, 혈관 내 독소 배출, 또 마테는 이뇨 작용, 또 스테비아는 여기 보니까 그래도 차니까 그냥 꼭 쓰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연이면서도 전혀 부작용이 없는 스테비아를 이 차의 맛을 내기 위해서 넣습니다. 김경철 CTS TV 방송 회장님 부부가 속초 이 백투에 된 힐링 캠프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기독교 교회를 총합해서 이제 운영하는 기독교 TV 방송 한 20여 년 동안 하고 있는 회장님이신데, 한 5일 지나니까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자기소개를 해요. 자기가 여기 TV방송 회장인데 신분을 안 밝히려고 했는데 내가 밝히게 됐다. 그러면서 5일 됐는데 이분이 하루 저녁에 화장실을 6번씩 갔는데 한 번도 안 가게 되면서 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좀 전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이 회장님을 일평생 뒷바라지를 하면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치매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일평생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는데 이 치매는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제 그만 은퇴하고 나머지 여생은 당신이 나를 좀 뒷바라지를 해라.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은퇴를 이제 결심하고 마지막 마음 정리하는 선교를 아프리카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현장에서 만나게 됐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회장님 은퇴하시기 전에 설악산에 있는 양일권 박사를 꼭 한번 만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리십시오.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은 자기 부인이 연세대학 이 간호사인데 폐암 말기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치료 다 받았죠. 근데 다 번졌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몰핀을 맞아도 통증이 다 없어지지 않고 밥도 잘 못 먹고 체중은 한 33kg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그래서 이 백투에덴 힐링센터를 갔는데 한 보름 정도 참여했더니 몰핀을 끊었는데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아지고 이제 현미밥을 한 사발씩 먹을 만큼 좋아지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를 했는데 암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걸어다니기도 힘든 부인을 보조해 주느라고 몇 해 동안 선교를 못 나왔는데 오랜만에 자기 없어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져서 선교를 나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 뭐 밤에 화장실 가느라고 잠 못 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도 좋아졌다 저기도 좋아졌다 그러는데 한번 좀 거기를 갔다 와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셨고 그 뒤로 또 자주 오시고 그래서 이 CTS에서 뭐 영양 요리 강좌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또 여러 가지 건강 강의를 오랫동안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디톡스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이런 기능들이 작동이 되는구나. 알고 마시는 거하고 이 무슨 가루야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마시는 거하고 치료 효과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사람은 틀리게 돼 있거든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백투에덴 차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요걸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일단 물병은 플라스틱 물병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유리나 스테인레스로 된 이 물병, 보온 물통을 꼭 하나 구입하시면 좋아요. 플라스틱은 뜨거운 열을 만날 때 분명히 또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500ml짜리 하나를 구해서 온수를 그 병에 3분의 1 채우고 또 냉수를 3분의 1을 채워요. 그러고서 이 하루에 4포씩 포장이 되어 있을 텐데 백투에덴 차 한 포를 거기다가 뜯어서 집어 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채우는데 이게 안 흔들어져 꽉 차가지고 3분의 2만 채운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한 10번을 흔들어주면 다 녹아요.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나머지 3분의 1을 뜨거운 물, 찬물 반반 섞어서 또 채우고 흔들어주면 잘 녹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디톡스 하는 동안에 물을 먹어야 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다른 물은 마시지 말고 이 백투에덴 차를 다 사용해서 먹는 거예요. 백투에덴 식을 먹는데 물 반죽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물을 써요? 요 차를. 또 백투에덴 장을 먹는다. 물이 필요하다. 어떤 거를? 요거를. 자, 그래서 백투에덴 장을 먹을 때도 물은 이걸로, 백투에덴 간을 먹을 때도 물은 요 물로. 그래서 하루 4포니까 하루에 2000cc 백투에덴 차 물로 수분 공급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난 이거 먹고 더 먹고 싶다. 그러면 물을 더 먹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마셨는데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한 병 더 마시면 한 병 더 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쪽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으면 부종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절을 해야 돼요. 2병밖에 난 못 마시겠다. 그러면 2병에다가 다른 사람은 4병에다가 이 효소 4개를 쓰지만, 그런 사람들은 한 병에 2개씩 요 효소는 넣는 것이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임국진 씨가 지난달까지, 제가 오기 전까지 설악산 힐링 센터에 들어오셨는데 신부전증 환자입니다. 당뇨병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어요. 이분이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소방대원으로 평생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공무원들은 은퇴 1년 전에는 출근 안 하면서 은퇴 준비를 하는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휴가 동안에 딱 한 일주일만 여기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와, 이게 자기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준비하고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합해서 51일간 있었는데, 2024년 7월 26일자로 검사한 결과지를 우리 카톡에다 올렸어요. 신장 여과율이 6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33%로 이제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손발에 막 부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들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끝나고서 9월 2일자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신장 여과율이 33%에서 65%로 증가가 됐어요. 병원에서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절대로 좋아지는 것은 없다. 나빠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3에서 65%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된 수치를 보내왔고, 토탈 콜레스테롤이 268로 높았는데 198로 완전 정상이 됐고, 중성지방이 430으로 많이 높았는데 68까지 내려갔고, HDL이 46이었는데 정상 범위 아니지만은 68까지 올라가고 있었고, LDL은 141로 높았는데 107로 완전 정상이 됐고, 공복혈당이 123이었는데 94로 정상이 됐고, 당화혈색소도 6.4로 높았는데 5.8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디톡스를 51일 중에서 20일 정도를 했어요. 하다가 또 밥 먹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병원을 가도 이거 좋아지는 거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좋아졌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백투에덴 차로 여러 가지 물은 마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백투에덴 장을 먹는데 얘가 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또 알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백투에덴 장은 여기 이제 다 해독이 된 다음에 간에서 장으로 버려진 독소들과 함께 변으로 버려주는 루트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성분을 보면은요, 이 장에는 장내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이 서로 자기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유익균이 2, 유해균이 1, 2대 1 정도 비율로 들어있으면 건강한데, 아프신 분들은 유해균이 너무 많고 유익균이 적어요.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균형이 깨졌을 때에 자가면역 질환, 간질환, 장질환, 뇌질환, 심혈관 질환, 대사질환, 거의 모든 질병들이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에 이 장내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분석을 해서 보는 기법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몸의 최소 생명체 단위인 세포는 30조 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생명체는 38조 마리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세포만 연구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렇게 발전했는데도 왜 불치병이 이렇게 많을까?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생명체가 더 많이 들어있고 얘들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너무 몰랐던 거예요, 얘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이 백투에덴 장 건강 기능 식품을 가지고 이쪽 계통이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유산균이라 해서 몇 개 더 가지고 나온 제품도 있고 또 변비 해결제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변비 치료제라고 하는 거 잘못 먹으면 차 타고 가다 큰일 나죠. 나오기는 나오는데 장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백투에덴 장은 이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장내 미생물계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차전자 P가 들어있는데 얘가 물을 만나면 10배까지 부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밥을 별로 먹지 않아도 10배 이상 부풀어 나려면은 요 하나를 백투에덴 장 한 포를 먹으려면은 백투에덴 차 200ml짜리 2잔을 마셔야만 이게 부풀어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가 딱딱하게 굳어서 오히려 변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속에는 체지방도 이왕이면은 빼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체지방 분해 효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콜레우스 포스콜리, 또 결명자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또 효소, 또 19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 이걸 자라게 하는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임금님들만 먹는다라고 하는 이 뭐예요? 침향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장내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바로 옆에 70%의 면역세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까지 같이 높여주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런 이 레시피로 만들어져 있는 백투에덴 장이 지난 10년 동안 요 배변 계통에 비슷한 요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23.4%로 10년 동안 연속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막 설사제가 아니고 장을 근본적으로 강하게 해주면서 변을 잘 보게 해주는, 설사하는 사람들이 먹으면은 좀 단단해져서 바나나 변이 나오고 돌멩이처럼 단단한 변비 환자는 좀 물러지면서 바나나 면이 나오게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떻게 먹느냐? 아침에 일어나면은 6시 반에 백투에덴 장 한 포를 먹습니다. 먹는 물은 뭘로 해야 되겠어요? 백투에덴 차 200ml짜리 2잔을 마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아침에 하나를 먹고 이걸 다른 건 다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씹으면은 달라붙어요. 그래서 조금 넣고 또 물 한 모금 넣고 그냥 삼키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삼키고, 혹시 그게 어려우신 분은 요 한 포를 200ml 백투에덴 차 물에다가 쏟아 넣어요. 한 30분 있으면은 얘가 과립이라 좀 풀어져요. 그걸 마시면은 됩니다. 그 한 물은 200ml 그렇게 마셨으니까 추가로 200ml를 한 번 더 마시면은 되겠습니다. 서순석 96세 어머니가 세 딸과 함께 설악산 힐링센터에 들어오셨어요. 먼저 제일 오른 저쪽에 있는 막내 딸이 남편과 함께 백투에덴에 와서 한 달 있다 가고서는 야, 우리 어머니를 좀 모시고 와야 되겠다. 오는 김에 언니 2명을 같이 모시고 오셨는데 네 분이
4주 동안 디톡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96세 먹은 어머니는 50년 동안 천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이고 또 50년 동안 변비를 가지고 있어요. 고혈압, 숨이 가쁘고 걷질 못해 왔는데 거동 불편,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 가려움증. 그런데 이 네 분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하는 디톡스를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50년 변비가 해결이 됐다라고 좋아하고 쌕쌕거리는 천식이 없어지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걸어서 갈 때는 갔습니다. 이렇게 이 장 쪽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백투에덴 식을 우리가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그 속에 포함 영양소인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모든 게 그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성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아미노산은 여러 종류 콩, 요것을 발효시키면은 아미노산이 나오는데 대두콩, 완두콩, 검정콩, 흰강낭콩, 팥, 녹두, 또 곡식 종류로 탄수화물, 현미, 흑미, 찹쌀, 보리, 조, 또 채소 종류로 항산화제와 미네랄, 당근, 시금치, 케일, 호박, 양배추, 레몬, 마카, 비트, 보리새싹, 또 과일 종류에도 항산화제, 각종 미네랄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 아로니아, 크랜베리, 감. 해조류로는 다시마, 파리, 파래, 김, 함초, 톳, 여러 가지 미네랄들, 또 여러 가지 비타민들, 이렇게 한 58종류의 식재료를 엄선해서 이제 발효를 시킨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 한 포에 128kcal 들어 있으니까 대략 밥 반 공기 정도의 칼로리가 들어 있어요. 그러나 칼로리로는 128kcal지만 단백질이 가장 양질의 단백질로 여러 종류 콩을 통해서 발효되어 들어 있고 요 콩 속에는 지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또 여러 곡식 종류에서 완벽한 탄수화물이 들어 있고 또 채소, 과일을 통해서 각종 비타민들, 해조류를 통해서 미네랄, 그래서 양은 적지만 5대 영양소가 들어 있어서 식사로 이걸 해도 아주 영양이 결핍될 이유가 없는 그것을 포함 영양소로 먹으면서 합니다. 아침 7시 반, 점심 12시 반, 저녁 5시 반에 요걸 밥 공기에다가 이제 한 포를 넣어요. 그 다음에 백투에덴 차를 50cc 정도만 넣고 티스푼으로 이제 반죽을 하면은 된 반죽이 나와요. 건강이 아주 안 좋아서 요것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물을 더 넣으면은 주스가 됩니다. 병원에서 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환자들도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요거를 죽으로 먹어 보니 각종 천연 식재료로 이 5대 영양소가 갖춰져 있는 것을 마시면서 하기 때문에 회복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티스푼으로 한 수저 떠서 입에 넣고 100번씩 씹습니다. 그러면 웃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 그렇게 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씹을 때마다 어금니에 자극이 여기 시상하부 안쪽에 붙어 있는 만목중추신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씹을수록 배가 확실히 덜 고픈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백투에덴 식을 물에 넣지 않고 때로는 이걸 가루로 먹으면 옛날 원기소 같은 또 다른 맛이 나요. 그걸 침으로 씹어서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종종 합니다. 제가 2018년 11월 30일에 한 3m 정도 되는 이 나무에 올라갔다가 요걸 이렇게 톱으로 자르다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딱 떨어지는데 이 바닥은 시멘트 바닥이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많은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딱 한 가지밖에 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이 톱이 일이 들어오면 죽는다. 요거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반사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요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들었어. 그랬더니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가 먼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시멘트 바닥에 꽝 하고 떨어졌는데 제가 기억상실증이 걸렸어요. 거기서 이제 병원까지 실려가는데 제가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래. 설악산이다. 내가 왜 설악산에 있느냐? LA에 있을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 미국에서 나온 지 5년 기억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여기는 뭐 흰자위, 검은자위가 똑같이 까매요. 여기는 또 피가 꽉 찼고 뇌출혈이 있고 기억상실증도 오고, 병원에서는 적어도 40일은 중환자실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날 밤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병도 생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효소를 갖고 와라. 병원밥 하나도 안 먹고 효소만 먹었어요. 디톡스를 한 거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어떤 몸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요 오토파지를 하면은 칼을 대지 않고 그때 나온 요 피떡, 염증 요것만 싹 뜯어가지고 에너지로 써버리기 때문에 병원에서 놀래요. 일주일 만에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처음 봤대.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그때부터 하루도 안 쉬고 지금까지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후유증 없이. 그래서 오랫동안 뭔가 교통사고 나서 뭔가 아직도 뭐 찌뿌둥하다 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저는 이것을 직접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백퇴된 간은 뭐가 들어있을까? 1단계 해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항산화제, 그리고 이 1단계 해독에서 지용성 독소로 풀어줄 때 필요하다고 하는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밀크시슬, 건강 기능식품으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꽤 까다롭습니다. 그냥 밀크시슬이 아니고 실리마린이 50% 이상인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야만 또 통과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유기농으로 이걸 이제 찾아가지고 했는데, 얘는 해독의 단계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간이 좋아집니다라고 하는 말을 써도 괜찮다라고 인정해주는 이 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하고요. 간 해독을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콜레우스 포스콜리, 또 여기서 녹차잎을 백퇴된 그 간이 아주 조그만 용량인데 거기서 0.1%도 안 들어갈 정도로 조금 카테킨이라고 하는 항산화제 때문에 넣습니다. 홍경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이 디톡스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해서 각종 탄수화물 공유가 들어가고 채소 종류, 또 과일 종류, 또 해조류 종류, 또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먹는가 하면 오전 10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요 한 포를 백퇴된 차 200cc 컵에다가 넣어서 저어가지고 차처럼 한 잔을 그냥 마시면 돼요. 그러면 요 디톡스 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모든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몸속 깊숙이 찌들어 있는 독소들만 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영적인 죄의 독소들도 다 녹여서 십자가 앞에 눈물로 내놓고 영육의 정결한 그릇을 우리가 한번 준비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치료의 영,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대웅 선생님 부부가 이분 부인은 82세였는데 간경화 말기로 설악산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보통 간경화증이면은 알코올성이든지 아니면은 B형이나 C형 바이러스 때문이든지
뭐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주치의가 검사한 결과는 콜레스테롤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떨어뜨려주는 고지혈증 약을 먹었는데 그거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간을 친다라고 나옵니다. 그걸 계속 먹었더니 지방간이 생겼고 지방간에서부터 출발해서 간경화 말기가 됐는데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간성 혼수가 오고 이 정맥류 터져서 피를 토하고 한 달에 2-3번씩 아주 응급 상황이 벌어져서 병원을 들어갔다 나갔다 응급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다녀도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땜질이나 하고. 그래서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해답은 간 이식 수술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82세 할머니한테 간 순서가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저기 다 알아보다가 백투에덴을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거기 가면 좋아집니까? 제가 뭐 좋아진다고 말은 안 해요. 좋아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1시간을 물어봐. 그 다음날 또 전화해서 또 1시간을 물어봐. 그냥 좋아지는 걸 봤습니다가 아니고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 달을 씨름하다가 왔어요. 거기 들어온 동안에도 새벽 2시에 막 전화가 와서 큰일 났다고 해서 2층 방 올라갔더니 간성 혼수가 오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백투에덴 힐링센터 바로 앞문 앞에 119 구급대가 있어서 전화 받고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10분 내에 종합병원 2개가 있고 또 이렇게 중환자는 한 40분 거리에 동해바다에서 제일 큰 병원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분은 갔어요. 그렇게 2번인가를 우리하고 있는 동안에도 위기를 넘기고 3개월을 있었는데 황달 없어지고 복수 없어지고 간이 다 풀어져서 건강하게 그 나이에도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해독의 메커니즘대로 어떤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지 뭐 너무 많이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여튼 제가 신경 써서 그 굽이굽이 필요한 영양소들을 딱 4보따리로 나눠 했으니까 또 우리 사모님이 그 시간마다 지금 백투에덴 장 먹을 시간입니다. 시간표 다 나눠줬지만 또 한 번씩 카톡으로 보낼 거예요. 조금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그 시간에 또 먹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카톡을 통해서 주고받고 또 질문이 있으면은 카톡을 통해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든 카톡을 통해서든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0세 넘도록 뭐 재수 없이면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하다 보면 100세가 와버려요. 그러나 아픈 상태에서 100세를 맞이하면 전 이게 지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넘게 우리 모두 이 땅 여행 오기를 너무 잘했다. 그러다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